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광교고, 광교에서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설계비거든, 이 공사비가 아니고, 이 IT 융합화, 유비쿼터스 관련된 사업 비용이 600억 정도, 교통과 관련해서 한 200억, 한 800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주로 어느 사람들이 하느냐면, 여기서는 삼성 SDS, KT, 대우정보, LG CNS, 뭐 주로 그 SK CNC, 요 4개사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시행하는 SI사들로 돼 있거든. 그 내가 듣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수업 들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 자, 사업 목적비 범위에서 여기서 뭐 큰 건 아니지만은 UCT 성공 모델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하겠다. 이 광교거든, 이게 지금 광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주 및 편익을 증대하고 공공 편익, 뭐 민간 사회 활성화, 뭐 평범한 말이지 이거는. 자, 이건 이제 실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8대 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운영 체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뒀거든. 자,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같은 건 다 빼고, 또 이게 전공에 따라서 이런 정보통신망을 어떻게 하냐 같은 거는 전공 특성상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요 서비스 위주로 보자고요. 자, 광교 UCT가 그런 대로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UCT 사업은 우선 정책 위반자, 공무원들이 유비쿼터스를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정책을 위반한 발주처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문가가 좀 부족했다고 봤을 때, 이 광교 UCT 사업은 사업 단장 자체가 우리 한양공대 출신이고, 이 유비쿼터스 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다 한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제대로 제일 많이 아는 친구였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 사업 단장을 하면서, 물론 여기 기술고시 붙어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사업 단장 하는 친구인데, 자, 그 친구는 유비쿼터스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없는 이제 실제적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8대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을 좀 보자고요. 자, 이제 유시설물 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시설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설물, 뭐, 현장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 현장 관리 한다든가, 현장 지도 제어라든가, 현장 내비게이션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지하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하 시설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가 이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 자, 이런 것들을 물론 상수도, 하수, 원격 검침도 하게 되고, 지하 시설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공사 중에 그 지하 시설물 갖다가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지하 시설물을 갖다가 RFID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런 뭐 공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자, 이런 시스템이 실제 들어가 있고, 그 원격 감시 제어를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원격 제어를 하고 SMS 문자 발송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유비쿼터스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게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동탄이 UCT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라고 했을 때 이런 개념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이 광교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뭐야 이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유방범 방제, 이거 중요한 내용이지.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뭐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CCTV 방범에서 안전 시스템인데, 이 친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CCTV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강도가 어쩌고 해서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 때 CCTV가 소리를 감지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걸 촬영해서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 이 친구가 이제 도입을 했었거든. 그런 내용들. 그래서 CCTV 방법이라든가 산불 감시, 안전 시스템 등이 다른 도시보다는 좀 강조돼서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간 그런 도시가 된다. 그래서 방범 방제. 뭐 방범 방제는 모든 도시들이 다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자, 환경도 이제 많이 웬만한 도시가 다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 대기 감시라는 게 있고, 환경 콘텐츠가 있고, 웰빙 환경, 물순환 시스템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하천 모니터링이다, 수질 분석한다, 수변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말도 쭉 있거든. 자, 그래서 웰빙 환경에서도 보면은 좀 틀리게 음이온 정보 수집이라는 게 있고, 대기오염 정보 분석해서 음이온을 많이 방출해가지고 도시민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 있거든. 자, 그럼 여기 큰 걸 보게 되면 웰빙 환경 정보다, 대기 감시, 물 감시, 환경 감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 정보를 갖다 웹 모바일 전광판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한다든가, 대기오염 마찬가지로 물순환 시스템, 자, 미세먼지 감소 효과, 수변 공간 확보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광교 신도시가 된다. 자, 이 환경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는데, 자,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한 건 사실 그거거든. 이런 여기 통합 물순환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런 내용이 이제 실제 사업 내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가상현실 공부를 했었거든. 자, 가상현실 공부를 할 때도 했었지만 가상도시라는 VCT를 갖다 버추얼 시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개념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도시 관리를 할 때 가상도시 속에서 그 실제 도시를 관리를 하자는 것이 가상도시 활용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도시 관리를 가상도시에서 실제적으로 현실과 같이 모사한 웹시티에서, 가상도시에서 여러분이 도시를 관리하자. 그런 내용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GIS 연계해가지고 가상도시 매핑에서 모든 건물 정보라든가 상가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이나 구글 맵에서 이용해서 어떤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유비쿼터 시대에서, 자, 도시 생활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도시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잘 가지고 있는데, 유포탈 서비스 해가지고 도시 모든 커뮤니티라든가 모든 정보, 지역 상거래, 모든 생활 문화 시스템을 포탈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편안한 도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자, 뭐 이런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거지만, 전혀 이 포탈 서비스도 여기서는 이제 상거래를 해서 아까 얘기한 VCT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하느냐, 이제 그런 초점에 맞춰서 이 포탈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구청이건 시청이건 그런 홈페이지를 좀 포탈로 해서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도시 관리를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민원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거나 또는 이제 키오스크 같은 데서, 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정 장소에 놓여진 이 컴퓨터라든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웹 1.0 개념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강조했던 웹 2.0이라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전자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유민원행정 서비스에서 조금 더 지금 홈페이지에서 하는 기능을 갖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금 발전시키면서 이제 핵심 기능이 지문 주민등록증 인식 기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인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민원 행정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시스템, 여러분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이제 교육도 먼저 여기서 이제 뭐 교육을 갖다 온라인 한다고는 조금 말은 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도서관을 갖다가 뭐 많이 짓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도서관을
쓰고 도서관 자동화를 하겠다 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에 접근해가지고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해서 이런 걸 도입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도서관 해놓고 유교육 서비스 한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상상을 통해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왕따다 뭐다 중고등학교가 뭐 심각한 모양인데 대안학교 하듯이 우리 유교육을 유비쿼터스니까 언제 어디서니까 대안교육을 유비쿼터스 교육과 연계시켜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온라인 도서관으로 지금 끝난 게 좀 문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미래 학자들은 한 2040년 되면은 대학교가 다 없어진다고 하거든. 내가 봐도 그럴 것 같거든.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강의도 우리 뒤에서 지금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한양대학교 하울 프로부터 해서 다 OCW로 다 무료로 동영상 공개가 되잖아요. 이제? 그 다른 학교에서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 무료로. 그 지금 MIT, 스탠포드, 하버드, 미국의 모든 대학들도 다 지금 강의 공개 다 무료로 하거든. 그럼 웬만한 대학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 그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시스템도 점점 변하는 것 중에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 자,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유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 거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자, 유교통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자랑하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만에 도착한다. 그런 서비스 돼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거든. 자,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자, 모든 지자체, 경기도 근처, 광교가 수원하고 용인, 화성, 그 도시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 그 도시를 연계해서 ITS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교통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융합된 정보로서 가장 빠른 길, 막히지 않는 길, 쾌적한 길을 안내해줄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번 버스가 몇 번 후에 도착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ITS,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에서 ITS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ITS 자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한 20조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는 중이거든. 그런데 그 ITS에 유비쿼터스 개념이 없거든. 그 ITS 자체도 UITS라고 해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교통 서비스가 이제 이런 거다. 자, 그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일반적이고 광교에만 들어간 UCT 특화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 자, 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실종 6에 여러분 작년, 재작년 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었지. 왜 뭐 여학생 어쩌고 저쩌고 뭐 심하게 살해를 하고 또 어린이 심하게 살해하고 다 이 근처에서 발생했잖아요. 그지? 자, 이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종 유괴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었거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CCTV가 자동으로 영상을 추적하고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출동을 하게끔 하자 하는 것이 이 사회 방제 방법 차원에서 특화돼서 이제 들어간 서비스거든. 자, 근데 이런 게 특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광교가 자, 요런 것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고. 자, 또 하나 이제 미디어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광교가 이제 자랑하는 하나 중에 하나거든. 자, 이제 보다시피 이제 미디어 스트리트니까 말 그대로 어떤 광교촌을 따라서 뭐 여기 우리 한강이라든가 청계천도 잘 돼 있지만은 청계천에도 이런 시설은 지금 사실은 광교에도 없지 지금. 저기 우리 이 한강에도. 광교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뭐 광교촌을 따라서 운동을 하건 뭘 하건 할 때 여러 가지 미디어 정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키오스크형 인터넷을 다 연결시켜 놓고 여기와 같이 우리가 광합성 틀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자동 생산하고 이래서 유비쿼터스 체험 휴식 공간을 다 만들어서 보게 되면은, 자, 디지털 인포메이션 미디어 보드가 있고 자연과 공감하는 디지털 이모션 디지털 리드가 있고 자연과 소통한 디지털 도어
워터월, 자연과 즐긴 디지털 폰, 미디어 프로 해가지고 여기서 뛰고 즐기면 왜 여기서 물고기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빛과 물, 비술,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해놨거든. 광교가 처음에 ISP 했을 때는 나한테 많이 혼났었거든. 이 광교를 하면서 비전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랬었거든. 근데 그래서 그럼 광교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할 자원이 뭐냐 했더니 원천유원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자, 원천유원지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혼났지, 깨졌지.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거지. 자, 그래서 일단 U 워터 스트리트 해가지고 광교를, 자, 이건 뭐 광교뿐만 아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제 빗물을 모든 걸 저장시켜가지고 빗물을 순환시켜가지고 도시에서 카날 시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 같은 데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빗물을 다 저장해서 호수로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도시에서 순환시키거든. 그러면서 그 물을 따라서 그 상업지대를 발전시키거든. 그걸 카날시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송도도 들어가고 청라도 들어가거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이 살고 그 주변에 우리가 이하튼 자연 동화 공간을 두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이건 미디어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게 광교에 잘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유바이크 해가지고 뭐 지금 정부가 자랑하는 4대강 자전거 연계해서 뭐 전국을 다 돌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자, 일단 여기 광교에서도 지금 일단 자전거를 하면서, 자, 지금 무선 AP가 있으니까 이게 AP는 억세스 포인트지. 그러니까 무선 랜에 다 억세스 한다든가 이런 스마트폰을 다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인터넷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쭉 다 해놨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서 이 자전거 도로도 시멘트를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쿠션형 이런 도로를 놓고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게끔도 해놓고, 자, 이런 것도 해놓고 이 바이크에다가 자전거에다가 RFID를 두고 RFID를 통해서 쉽게 대여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세워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둔 것이 유바이크 시스템이거든. 여기 보다시피 자전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전거를, 뭐 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전거 문제점이 보관이거든, 그제? 그 보관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등록을 했을 때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서나 내부 뭐 정차를 자유롭게 해놔야 되거든. 그래야지 자전거 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RFID를 이용해서 유바이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 광교의 계획이거든. 자,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다른 도시보다 특화돼서 들어간 것 중에 하나지. 이제 창원 같은 데서도 유바이크 해가지고 지금 RFID 다 붙여놓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1년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뭐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스템들은 RFID 붙여놓고 하는 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 서비스가 이런 거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도시에 유비쿼터스 전략을 구축하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시에서 필요한 뭘 할 것이냐. 서울 하게 되면은 국제경제도시, 뭐 국제경제도시, 그건 맞는 얘기거든, 그지? 아까 얘기한 대로 광교에다가 국제적 관광도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어떤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뭘 원할까? 거기에 맞는 유비쿼터스 전략을 세우는 게 그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지? 자,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재미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바뀐다는 거고, 여기 보다시피 그림에서 큰 거만 우리 보고 넘어가자고. 자, 보면은 이제 사이버 핸드란 말이 있거든, 여기. 자, 사이버 핸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초능력자가 되는 거지, 그제? 뭐, 배트맨처럼 또는 뭐, 600만 불 사나이처럼 힘을 가질 수 있는 뭐, 로봇 손이라고 보면 되지. 로봇 손을 이제 여러분 장갑 형태로 여러분이 착용했을 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신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초능적인 그런 서비스도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생체공학적 인조눈이다 해서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왜 어두움은 이제 못 보지. 어두움 못 보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극초단파를 이용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본다든가 뭐 입는 로봇 아까도 봤던 입는 로봇이라든가 군복인데 신체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방제 방범 소방 이런 쪽에서 이런 이제 웨어러블 어떤 로봇 형태로서 여러분들 우리 미래 생활이 바뀌게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전공에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긴 뭐 다른 이제 IT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유비쿼터스 공간에서 이런 거 생활 공간이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첨단 가전제품에 의해서 자, 냉장고 문 표면에 내용물을 표시하는 냉장고다. 요리법을 알려주는 전자레인지다. 국자를 찾아주는 서랍, 냉수와 온수를 표시하는 싱크대, 뭐 이런 식으로 IT 발전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거실이 이와 같이 변한다. 유비쿼터스 시대 이와 같은 핵심 기술들, 융합 기술을 모든 생활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라는 얘기거든. 자, 요런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MIT 들어가가지고 MIT의 미디어 랩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생활에 편의를 주는 연구는 볼 때 이제 MIT 미디어 랩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여기도 그림상을 보게 되면은 자, 서로 통신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접한 자동차 간의 자율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 수신 뭐 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지. 자, 이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는 시대는 이미 늦은 거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지속시키는 질병을 아예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미래 핵심 기술이 되거든. 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사회에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보면 방범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로봇이 당연히 이제 발전하게 돼. 근데 로봇이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로봇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연계가 돼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SNS에 얘들과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로봇이 네트워크상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는 얘들을 네트워크상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얘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하수도 같은데 우리가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대신 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네트워크상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다고 보는 거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신소재 분야가 됐거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자, 촉각을 느끼는 인공 피부다. 이런 얘기까지 됐고, 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반창고다. 그러니까 이제 발 상태에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발이 모든 여러분의 건강을 보여준다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런 걸 통해서, 근데 반창고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소변으로 전력을 얻는 종이 배터리라고 돼 있거든. 자,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어떤 융합된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자,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미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는 무한하게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물론 좋은 공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창조와 혁신적인 새로운 가치 창조형, 새로운 융합 과학이 뜨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 쪽으로 전공을 잡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